1972년 한국에 있는 TV란 TV는 죄다 한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바로 여로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전설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이 사라진 걸작, 여로의 흔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와, 70%. 정말 믿기 힘든 숫자 아닌가요? 1972년, 그러니까 매일 저녁 7시 반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TV의 70%가 오직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켜졌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말 그대로 국민 드라마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품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는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그건 바로 1970년대라는 시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로가 어떻게 그런 신드롬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의 미디어 환경이 어땠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당시를 살았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그때 TV는요, 지금처럼 각자 방에서 혼자 보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TV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울고 웃고, 뭐랄까, 하나의 공동체 중심, 새로운 마을 광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보고 같은 감정을 나누는 그야말로 국민적 경험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따뜻한 모닥불 같았달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많은 채널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미디어는 철저히 개인의 것이 됐잖아요. 모두가 다른 걸 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라마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잊을 수 없는 주인공, 분이의 이야기와 드라마 제목에 담긴 깊은 뜻에 대해서 말이죠. 열로. 한자 그대로 풀면 나그네의 길, 바로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인공 분이가 평생 걸어가야 했던 그 험난하고 고된 인생길을 상징하는 정말 시적인 제목이었던 거죠. 주인공 분이의 삶은요. 정말이지 가시밭길 그 자체였어요. 가난한 집안에 술집에서 일했던 과거,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 그리고 그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댁 식구들까지. 그런데요. 분이는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이는 그냥 참고 희생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 헌신하죠. 하지만 동시에 국밥집을 차려서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강인한 생존자이기도 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 이 입체적인 모습, 이게 바로 시대를 앞서간 캐릭터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분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드라마가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깊은 문제들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여로는 겉으로 보기엔 한 여자의 기구한 인생을 다룬 멜로드라마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계급 문제, 또 젠더 문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분이와 부유한 영구의 결혼. 이건 당시에 굳건했던 계급 갈등을 보여주고요. 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은 수많은 여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가부장제의 억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이겨내는 분이의 모습은 여자도 그냥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를 헤쳐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 대체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기억 속에 메아리처럼 남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드라마가 사라진 이유, 알고 보면 정말 허무하고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방송사들한테 TV 프로그램은요, 영원히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보고 나면 끝나는 말 그대로 일회용 오락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비싼 녹화 테이프를 아끼려고 그 위에 다른 프로그램을 더 씌워 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여로 역시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총 207편이나 되는 에피소드 중에서 지금 KBS 자료실에 남아있는 게 몇 편인지 아세요? 딱 한 편입니다. 단 하나.
바로 마지막 회, 207회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시대를 담은 거대한 보물창고에서 보석이 딱 하나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라마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한 인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 곁에 남게 됐거든요. 바로 분이의 남편 영구예요. 이 이름 수십 년 뒤에 한 코미디언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면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70년대 드라마 속 영구는요,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와 함께 시대를 버텨주는 그런 위로의 상징이었어요. 막 빠르게 성장하던 산업화 시대에 인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90년대는 달랐어요.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도 성장한 사회가 원했던 위로는 좀 다른 거였죠. 코미디언이 연기한 영구는 영구 없다 하면서 우리를 그냥 웃게 만들었어요.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도피의 즐거움을 준 거예요. 인내에서 웃음으로. 보세요. 똑같은 이름의 두 인물이 시대를 위로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0년 전에 사라진 이 드라마가 걸어온 길, 그 여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로는 이제 더 이상 필름이나 테이프 같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죠. 대신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 여러 기록과 비평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된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기억으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사라진 드라마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TV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화와 문화를 만드는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둘째, 시대를 훨씬 앞서간 여성 캐릭터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증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나요? 하고 말이죠. 1972년 그 시대를 정의했던 이야기는 바로 여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정의하는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는 50년 뒤에도 여로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을까요?